안녕하십니까. TV 특강 행복 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주말에요. 전날 이제 베개를 잘못 베고 자서 그랬는지 목이 좀 뻐근하면서 뒷덜미 쪽이, 그리고 목덜미 쪽이 좀 뻐근하면서 허리까지 결려서 하루 종일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그런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이 나쁜 자세들,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해 줄지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척추를 위협하는 나쁜 자세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나쁜 자세에서 오는 질병만도 무려 49가지. 과연 자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김창규의 바른 자세 건강학. 네, 자세의학연구소 김창규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바른 자세가 우리의 김창규. 예, 안녕하세요. 제 옆으로 서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가셔서 이 또 바른 자세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올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나요? 네, 제가 미국에서 그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카이로프랙틱 의학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척추신경 전문 의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 보다 보니까 다름이 아닌 우리 나쁜 자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뒤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로 했죠. 예. 자세가 뭐 올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걸음걸이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도 본인 이제 습관이 잘못 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양반 다리를 하고 양반 자세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식탁에 앉아서도 발을 하나 이렇게 올리고 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나쁜 자세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예. 그 나쁜 자세라고 하면은 그 편향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의 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인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가 나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특히 뭐 허리 부분에 이제 부담을 주는 그렇죠. 그런 자세들. 자, 오늘 뭐 첫 번째 강의는 그러면은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그 근골격계 질환들이 예. 왜 오는지 그 원인이 바로 뭐냐. 그 우리 나쁜 자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제 1강에서는 밝혀드리고, 제 2강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 그 해결책에 대해서 네.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허리 아파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세요. 안 들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아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목어깨가 뻐근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목어깨 뻐근하다. 자, 안 들으신 분은 괜찮은가요? 내리세요. 난 피로가 쉽게 온다. 네, 눈이 피로하다. 뒷골이 뻐근하네. 네, 머리가 맑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멍해지네. 가끔 가다가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꼭 멀미하는 증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전문 친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네,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런 증상들이 과연 왜 오느냐, 그 원인을 낱낱이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런 원인을 제공하니까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해서 우리는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과 질환들이 왜 오느냐 그 원인과 함께 또 해답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인류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요통과 디스크 질환을 앓고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직립 자세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요통이 왜 오는지 또 디스크 질환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을 아시게 되면 아마 그 80%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일생을 그 요통과 디스크 질환을 겪지 않고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왜 디스크 질환이 오는지 그 원인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척추와 척수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요 두께가 정상적인 두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디스크는 많이 좁아져 있죠. 좁아지니까 옆에서 나오는 추간공도 좁혀서 옆에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실물을 가져왔는데요. 요것이 우리 요추에 해당되는 실제 사이즈의 뼈입니다. 허리뼈. 요게 이제 척추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지요. 요 디스크가 정상적인 두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보면은 많이 좁아져 있네요. 그리고 이 뒤로 보니까 수액이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좁아져서 수액이 터져 나오거나 디스크가 나가서 요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다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까지 당겨오고 저려오고 감각도 둔해지고 힘도 약해지죠. 나중에는 그것이 이 오래될 경우에는 근 위축까지 옵니다. 가늘어지죠.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팔을 담당해요. 손가락까지. 그래서 목 디스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손가락 끝으로 찌릿찌릿 저려오면서 이 허리 디스크 증상과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졌다면 일순간에 좁아질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그 크고저한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해도 일순간으로 이렇게 좁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환자들이 그런 철학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스크가 생기죠. 그럼 왜 이렇게 생겼느냐? 분명히 그 가운데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그런 사고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좁아져서 퉁으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럼 왜 좁아지겠습니까? 힌트는 여기가 위고 밑에입니다. 예, 내리 눌러서 그렇습니다. 뭐가 눌렀습니까? 뭐가 눌렀어요? 체중이 내리 누른 겁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는 어떤 무게가, 어떤 체중이? 예, 이 상체의 무게가 내리 눌렀고 목 디스크는 머리 무게가 내리 누른 겁니다. 근데 우리 척추 구조를 보면 직립 자세로 생활해도 능히 우리의 머리 무게, 상체의 무게를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면이 정면입니다. 이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척추가 어때요? 굵어졌고 디스크도 두껍습니다. 왜? 하중을 많이 견뎌내라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서서 생활해도 머리 무게, 상체 무게를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직선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곡선이 있죠. 마치 그 S자 모양으로 이 스프링을 늘려놓은 것처럼 곡선이 있습니다. 목뼈는 이렇게 뒤쪽으로, 등뼈는 반대로, 허리는 목처럼 앞쪽으로, 이 천추는 등뼈랑 같이 이렇게 마치 그 S자 모양으로 스프링을 늘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어서 뛰어내리면서 그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이 곡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무게, 상체 무게를 다 분산해서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없이 그냥 일자목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무게가 모든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일자목인 경우에는 목 디스크가 생겨도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한두 군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다발적으로 와요. 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자 허리가 되면은 디스크가 생겨도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 곡선이 가장 이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무리가 가장 적게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나쁜 자세 생활로 인해서 이렇게 옆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목뼈가 이렇게 꺾여가요. 앞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꺾여갑니다. 역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장 많이 꺾인 지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무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에이펙스 지점에 머리 무게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이 지점만 머리 무게가 몰려서 이 디스크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평상시보다 조금 더 높게 뱉다든지 또 평상시보다 밤을 새워서 고개를 숙여서 컴퓨터 작업을 했다든지 했을 때 목 디스크 질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좁아져서 디스크가 된 건 아닙니다.